아침의 상쾌함이 잔잔한 일상에 깃든 도심을 깨우면 고요하게 내려앉은 햇살의 포근함을 따라 길을 나서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사직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손우빈 작가님 되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야, 책을 다 읽고 계시는구나. 역시 작가님이시다. 작가님, 그 최근 소설을 모션 툰으로 제가 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모션 툰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거예요? 웹툰에다가 작은 움직임을 조금 더한 것을 모션툰이라고 해요. 아, 네. 이 호랑가신 나무 언덕을 왜 모션 툰으로 제작하실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장필소설 호랑가시 남언덕이 네. 광주 전남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생각하다가 모션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예빈 작가의 장편소설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전후 광주 전남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최근엔 대중성 확보를 위해 모션툰으로 제작하며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설의 배경지가 됐던 양림동으로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거리 곳곳을 거닐며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청해봅니다. 네, 작가님은 그 양림동과 무슨 연고가 있나요? 소설에도 양림동이 배경이잖아요. 제가 이제 숲의 여중을 다녔거든요. 어허. 그러면서요, 양림동이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어서 늘 애착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 2016년도에 그 LPC 독서클럽에서 그 7월달 독서 토론책이 도마리아 조선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설을 꼭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놉시스를 쓰게 됐어요. 네. 시놉시스 쓰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또 콘텐츠 코리아랩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소설로 완성하게 되었어요. 소설의 제목인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목포를 거쳐서 광주에 온 선교사들의 사택이 자리한 곳으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데요. 집필 당시 손예빈 작가는 공간적인 배경은 물론 등장인물들 역시 실존했던 인물을 차용해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뒀습니다. 덕분에 양림동 도처에서 소설 속 주인공들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그녀와 함께 오래된 흔적을 따라 양림동이 품은 소설을 만나볼까요? 이곳이 이제 그 호랑가시나무 언덕의 남자 주인공이 이케다 소이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아, 네. 그 책에 나온 그 네. 주인공 중에 한 명인가요? 네, 네. 등장 인물 중에? 남자 주인공 아하. 이케다 소이, 이케다 유토 남자 주인공 소이가 중에? 살았던 집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이 집이. 예, 예. 왜냐면 일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했거든요. 1938년부터. 그래서 선교사님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일제 관리들이 선교사님 사택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곳에서 많이 살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곳을 1층에서는 다른 타카타 중이 가족들이 살고 2층에서 이케다 소이가 이제 혼자 사니까 2층에서 사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네. 이곳에서 여주인공 정연주와 이케다 소이가 또 만나는 장면도 나와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장소는 독자로 하여금 소설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세월이 깃든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현재를 돌아보는 것. 종이 위에 그려진 세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해서 선교사들의 활동 내역, 뭐 독립운동가 자료 조사도 꽤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도서관에는 없는 어떤 그 피미품인 도서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화강 동진의 삶이라고 오방 채용종의 삶에 관련된 책은 피미품에서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오방 채용종 50주년 기념 행사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그 책을 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은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양구주 선교사님이 지은 또 남자 좀 삶아주시오. 감자가 아니라 예, 이화래 선교사님이 그 한국어를 서툴렀을 때 감자를 남자로 발음하셨대요. 그래서 남자 좀 삶아주시오. 그 예. 책에 또 그 굉장히 또 역사적 사건이 많이 또 있어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작가님 보니까 참 부지런하시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또 실제 여기 제가 이 양림동에 거의 날마다 와서 그 글도 사투 쓰면서 글도 쓰면서 이쪽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익히려고 거의 날마다 왔었어요. 작가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네. 이 주인공이었으면 네. 어땠을까? 이곳 분위기는 그때 당시 어땠을까? 그런 것도 좀 상상의 네. 나래를 좀 펼쳐 보셨군요.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양림동엔 그 아리안국에 그 3.1 만세운동 발상지가 있잖아요. 그 언덕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김마리아 선생님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한길상 최한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아리안고개를 오르내리고 그랬었어요. 이 방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름이 최영종 목사님 빼놓고 정말 생소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이 안 알리기도 했고 관심도 좀 부족했고. 예, 아유 부끄러지네요. 예, 저도 머리로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았지 마음으로 그분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지금 정말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너무 죄송스럽고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은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어떤 작은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손예빈 작가는 소설을 쓰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마주할수록 그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부채감을 느꼈다는데요. 이젠 그 미안함을 덜고자 그들의 후손을 찾아다니고 자료를 모으며 한 걸음 나아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기 수술 공과대어 배경이 되었던 선교사님 사택이거든요. 이 뜰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케다 소희하고 정연주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고아들이 이 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진 찍어요. 아, 누님 네. 너무 멋지겠다. 네네. 근데 저 작가님이 그 제작한 모션 네. 전- 모습 영상이 네. 바로 여기에 이제 QR코드 안내판 여기에 부착돼 있어요. 아 저기 QR 코드. 안내판에 마련된 이 QR코드만 인식하면 바로 모션툰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이 QR코드 안내판은 양림동과 나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총 10곳에 부착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본 장교, 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이런 내용을 스토리를 쓴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쉽진 않았어요. 실제 뭐 있었던 일이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에서 조선인 위안부 소녀를 일본군이 구해준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위안부 할머님이 이제 증언을 하신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로 또 위안부 소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위안부 소녀와 함께 살았던 일본 장교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적국이지만 국경을 초월한 어떤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숭고한 마음을 좀 소설 속에 좀 담고 싶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한국인이 읽고
감동받고 이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일본인들이 많이 읽어서 이게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전쟁을 최대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본인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일본인이라면 또 일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남자 주인공을 일본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일본어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호랑가시나무 언덕 책을 쓰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역사 소설이다 보니까 그 정말 하나라도 틀리면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는데만 해도 1년이 훌쩍 넘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료 조사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거의 이제 소설 쓰기까지 거의 2년 정도 걸려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빨이 3개나 빠져버렸어요. 소설 출간하고, 이가? 예, 출간한 소설 쓰는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예. 받으셨군요. 예, 한 2주 사이에 3개가 으르륵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본 장교와 조선 여성 독립운동가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일본 장교를 너무 좋게 미화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악하게 써도 안 되고 이 중간 그 조화롭게 써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런 좀 딜레마가 예. 빠지셨군요. 예. 정말 이것을 출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번엔 광주 양림동의 명소로 떠오른 펭귄 마을로 향해 봅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일상의 흔적들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과연 그녀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했을까요? 광주를 찾는 분들이 꼭 들려야 되는 마을. 굉장히 유명한 마을. 펭귄 마을입니다. 바로 제가 앉아있는 곳이. 근데 이것도 소설 속에는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나오나요? 1930년대, 40년대에는 이 일대가 이 펭귄 마을 이 동네 일대가 광주 천변이었어요. 아, 여기 자체가 천변이었군요. 예. 근데 천변이어서 천변에는 이제 거린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옷막 짓고 뭐 나한자들도 살고 그러면 이제 오방 최웅조 목사님이나 뭐 이연필, 뭐 김준호 이런 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 먹을거리나 뭐 이불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많이 거린들 돌봐주셨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기도 했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막 숨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헌병들이 이제 잡으러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광주 천변이었던 곳이 이렇게 주택가가 되었고 예. 그 일부가 이제 이렇게 어여쁜 펭귄 마을이 된 거죠. 이제 우리 손흥민 작가에 드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소설과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그 학생 독립운동을 일어나게 된 배경이 1926년 11월 3일에 결성된 그 성진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 그 뒤로 독서회 또 지금의 전남여고의 소녀회가 조직적으로 독립 비밀 결사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었거든요. 그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또 그게 지금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도 최대한 빨리 출간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 뭐 첫 번째 예. 작품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네. 하니까 예,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네. 뭐 한 2년. 1, 2년 안에 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우리 광주의 이야기를 담고 광주의 역사와 미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는 오늘 손혜빈 작가님과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집필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며 그 속에서 내일의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 손예빈 작가가 전해줄 다음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독립운동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손예빈이 있으다.